당신의 성실함, 누군가를 향한 믿음, 그리고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던 그 착한 마음이 당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경제 위기는 예측 불가능하게 찾아왔고 그 거친 파도 속에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무지하거나 탐욕스러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선량하고 올곧았기 때문에 그들의 착한 심성이 가장 잔혹한 함정이 되었던 겁니다. 이 섬뜩한 아이러니에 대해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경제 위기가 닥치면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갑자기 찾아온 혼돈 앞에서 당황하고 길을 잃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위기라는 것은 평소와는 다른 상황을 뜻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하고 편안했던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이는 마치 익숙한 길을 걷다가 갑자기 눈앞에 거대한 장벽이 나타났는데도 여전히 앞만 보고 걸어가려는 것과 마찬가지죠.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이들은 바로 이 정상성의 환상에 갇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첫째, 상황의 심각성을 부정하면서 이번엔 다를 거야 라는 막연한 낙관에 매달리곤 합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회사의 재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명확한 신호가 나타나도 곧 회복될 거야, 이 정도는 늘 있는 일이야 라며 현실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죠. 과거의 작은 성공 경험에 사로잡혀 내가 믿는 방식이 옳다는 신념을 고집하는 바람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매도 타이밍이나 구조조정의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들은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하는 대신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희망적인 시나리오에 갇혀 실제 행동을 망설이는 거죠. 둘째,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과거의 성공 사례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며 스스로 판단력을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위기 때는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것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하지만 무너지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전문가의 냉철한 분석을 외면하고 과거 잠시 성공했던 한두 명의 재테크 구루 말에 모든 것을 걸거나 출처불명의 소셜미디어 루머에만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크죠. 심지어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의 근거 없는 카더라 통신에 휘둘리면서도 스스로 정보를 교차 검증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감정적인 동요 속에서 행동이 마비되거나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패닉셀링 같은 현상이 대표적인데 갑작스러운 폭락 앞에서 공포에 질려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헐값에 모든 자산을 팔아치우는 거죠. 반대로 너무 큰 충격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상태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기 상황은 빠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지만 감정의 늪에 빠져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위기 상황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가장 위험한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착한 심성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얼핏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일 겁니다. 어떻게 착한 것이 위험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선택이란 사회가 일반적으로 미덕으로 여기는 가치나 개인적인 도덕관념, 혹은 오랫동안 옳다고 믿어온 신념에 얽매여 위기 상황에 비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랜 세월 함께했던 직장이나 동료에 대한 의리가 당신을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는데도 의리 때문에 끝까지 남아있다가 결국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직장인들이 많았죠. 심지어 경영진이 우리도 함께 책임진다는 말에 속아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했다가 회사는 살아남고 자신만 길거리로 내몰린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생존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위기 상황에서 평소에는 미덕인 의리나 충성심이 오히려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독이 되는 겁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리를 다한다는 책임감과 인정이 오히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미 회생 불가능해 보이는 친구의 사업에 정을 끊을 수 없다며 추가 투자를 했다가 결국 내 돈은 물론 가족의 돈까지 모두 날려버리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혹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손실을 홀로 떠안으며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주변에 알리지 않고 끙끙 앓다가 결국 더 큰 규모의 부채와 함께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가장들도 많았습니다. 선의와 책임감은 좋지만 현실적인 판단을 가로막을 때는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심지어 공정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정의로움도
위기에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주식은 이 가격이면 너무 싸. 언젠간 제값을 찾을 거야. 이 사업은 분명 성공할 거야. 지금 손절하는 건 너무 억울해. 라며 시장의 비합리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버티는 투자자들이 많았죠. 그들은 정의는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손실을 확정하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다가 결국 더 큰 손실을 보거나 재기할 기회마저 잃어버리곤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시장이 불공정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때로는 손실 확정도 하나의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위기 상황은 기존의 규칙이나 통념이 통하지 않는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때는 감정이나 개인적인 도덕적 명분보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과 생존을 위한 지극히 실용적인 판단이 가장 중요하죠. 착한 마음이 오히려 자신과 주변을 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는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때로는 주변의 시선이나 비난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선택을 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끔은 악역을 자처할 수 있는 용기가 더 빛을 발하거든요. 결국 경제 위기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생존하느냐 하는 거죠. 막연한 낙관론에만 의지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물론 때로는 우리의 착한 마음에서 비롯된 비합리적인 행동들이 우리를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냉철한 현실 인식과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한 사고, 그리고 생존을 위한 실용적인 판단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며 손실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죠. 여러분 모두가 다음 위기 속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닌 스스로와 가족을 지켜내는 똑똑한 생존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